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4월 17일 금요일 손상대TV 뉴스 까보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까보기할 뉴스 브리핑부터 듣겠습니다. 법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보유한 주식을 판 혐의를 받고 있는 이용한 신라젠 전 대표와 각병학 전 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맡은 서울 남부지법 성복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들에게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 영장 발부율을 밝혔습니다. 이용한 전 대표 등은 지난해 신라젠에서 개발 중이던 면역 항암제 팩사백의 임상시험이 중단된 사실을 공시하기 전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팔아 그에게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라젠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오늘 신라젠 문제만 아니고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금융 관련된 대형 사고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다 돈이 관련된 거잖아요. 심각하게 우리가 한번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더욱이 이 사건이 바로 여권 인사 연루설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온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제 판단인데 윤석열 총장이 선거 중립을 위해서 4.15 총선 때문에 멈춰섰던 대형 사건들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를 아마 더 강력히 밀어붙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잠시 멈췄던 이런 대형 사건들이 급물살 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신라젠 사건은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신라젠이 개발하던 면역항암제 팩사백의 임상 중단 사실이 공시되기 전에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주식을 팔아서 그에게 손실을 회피한 이 혐의를 받고 있는 사건인데, 바로 이 사건에 밸류 인베스트먼트 코리아 투자 피해자들은 노사모 출신이자 국민참여당 지역위원장이었던 이철 전 대표가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를 해왔습니다. 실제 노무현 정권 때 국정홍보처장을 지낸 김창호 씨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이철 전 대표에게 6억 2,900만원을 받아서 징역 1년 6개월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아니 니를 6억 2,900만원을 받았는데 징역 1년 6개월밖에 안 되나? 단돈 1원도 안 받은 박근혜 대통령은 33년, 단돈 1원을 안 받은 손상되는 징역 2년. 나라 법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 김창호는 내 고향 울진 동양인입니다. 쪽 다 깠어요, 이 사람. 검찰은 2013년과 2014년 VIK, 이것이 흔히 말하는 밸류 인베스트먼트 코리아, 너무 기니까 VIK라 불러드리겠습니다. 이 VIK가 신라젠에 투자한 411억 원 가운데 36억 원의 용처가 모호하다고 보고 지금 추직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요거 딱 찾으면 요 정권의 실세들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줄줄이 고구마 줄기 땡기듯이 걸리면 다 끌려 올라옵니다. VIK 투자자 조합원 명의로 된 JNC라는 이 펀드 계좌에서 신라젠으로 입금된 31억 원의 사용처 등이 지금 불확실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검찰이 지난해 8월 신라젠 본사를 압수수색하면서 수사에 착수를 했는데 4.15 총선이다 뭐다 해서 약간 소강 상태에 빠져 있다가 최근 MBC가 상장 전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 VIK 대표를 서면 인터뷰에서 난데없는 검언 유착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이 사건이 또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MBC는 채널A 기자가 윤석열 측근 검사장과 유착이 돼서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관련 비리를 집요하게 요구했다는 이철시 주장을 그대로 전했는데, 그리고 이거를 여권 인사들이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닌 쪽으로 지금 굳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수사를 하면 다 밝혀지겠지만 검찰은 일단 이것을 수사 방해 또는 물타기로 간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큰일 났어. 이제 MBC도 골아빠질 것이고 여권에서 문제 제기했던 사람도 골아빠질 것이고. 윤석열 화이팅. 하여간 신라젠 이철 전 대표는 작년 9월 3만 명에게서 불법 투자금 7천억 원을 모은 금융사기 혐의로 징역 12년이 확정돼서 현재 수감 중입니다. 때문에 엄청난 피해자가 양산된 사건입니다. 제가 이전 방송에서 우리 한교안 대표를 비롯한 통합당에서 바로 신라젠 그리고 1조 6천원짜리 라인펀드 사건, 그리고 장하성 동생의 이 펀드 사건, 여기에 피해자만 수십만 명이에요. 개미 피해자. 이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바로 이런 비리들을 밝혀라고 막 발광을 떨었으면 한 100만 표 정도가 그냥 통합당에 가는 겁니다. 이 아픔을 아무도 달래주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혹시 통합을 받을까 싶어서 통합당을 버려버린 겁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를. 그러니까 통합당 안에 책사가 없다는 거요. 표가 어디에 살아있는지 어디에 죽었는지 이것조차도 모른다는 겁니다. 태극기 집회를 벌이지 너무 끝났잖아요. 살아있는 1000만 표를 스스로 버린 정당인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저는 이 신라젠 사건을 보면서 앞으로 윤석열 총장이 이 정권은 물론이고 여당과도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서 소신있게 끝까지 밀고 가서 실체적 사건의 진실을 밝혀낼지가 사실은 좀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이 정권의 이 주사파나 좌파는 너무 집요해서 지금까지는 윤석열 총장이 잘 견디고 왔지만 오늘따라 코가 잡고 간지 여러분 이상하네. 너무 집요하다 보니까 자칫하면 밀릴 수도 있다. 그러나 윤석열 총장이 누굽니까? 칼을 5자루나 들고 있어요. 신라젠만 아닙니다. 이 정권과 관련된 게 신라젠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4.15 총선에서 잠시 미뤄뒀던 사건들의 긴 칼을 하나씩 끄집어낼 겁니다. 대부분이 문재인 정권의 게이트 성격이 크고 상황에 따라서는 문재인까지 위험해질 수 있는 대형 사건들이기 때문입니다. 안 쓰러집니다. 이 중에서도 최대 관심 사건은 울산시장 부정선거 의혹 청와대 실세 개입이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은 몸통을 다 아는데 검찰이 과연 어디까지 손을 댈지도 기초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문제는 이번에 기소된 이 세 사람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이 됐는데 이들이 앞장서서 검찰의 힘을 빼기에 집중할 것이란 이런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검찰은 총선 전 바로 울산시장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서 여권 실세 13명을 전격 기소했습니다. 바로 이 중에서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과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여당 후보로 총선에 출마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또 조국 전 장관의 딸 허위 인턴 활동 증명서 작성에 관여한 이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공직기강 비서관도 열린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이 됐습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에서 압승을 하면서 여권 인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윤석열 총장과 여당의 갈등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선거 전날인 1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먼저 칼을 빼들었습니다. 윤 총장이 선거사범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여권에서는 식물총장이 누구를 수사하느냐 이런 말까지 나왔다고 하니 이번 수사가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총장의 심지는 매우 굳다는 것이 법조계 주변의 전언입니다. 윤 총장이 정치와 검찰은 무관하며 나는 내 길을 간다! 이런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 법조계 지인들의 제게 전해주는 말이었습니다. 당연하죠. 나는 내 길을 가야겠다는데 나는 정권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보지 않고 법만 보고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돌아가는 이 상황으로 볼 때 검찰의 추가 수사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개입 정도를 가리는데 집중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는 또 여건의 공격에 따라서는 문재인의 지시 여부까지 갈지도 모릅니다. 가야 되는데 윤석열 총장이 가야 됩니다. 몸통은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격까지만 치면 당합니다. 이거는 언론이 바람을 잡는 것을 보면 좀 감지할 수 있는데 여러분 잘 몰랐죠? 이번 민주당 압승의 주인공을 임종석의 공으로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검찰은 예고탄으로 선거가 끝나자 바로 21대 국회의원 당선인 중 90명의 선거법 등 이번 수사에 곧바로 착수했다는 것입니다. 자, 뭔가를 샥 달려오고 있는 거죠. 부아! 박아서 둘 다 박살 나버리면 세상은 조용할 텐데 제가 보기에는 부아! 하다가 부아! 윤석열 총장 일차가 그냥 쫙 아마도 수사가 지금처럼 촉촉촉 진척이 되면 범여권의 윤석열 죽이기는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신라젠 사건, 1,400원대 우리들 병원 불법 대출 의혹, 1조 6천원대 라임 금융 사기 사건들은 이 정권은 물론이고 여당에도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바로 대형 게이트형 사건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가 제2의 라임 사태로 불리는 디스커버리 자산운용의 판매 중단 사건까지 터졌는데 바로 이 디스커버리의 장하원 대표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바로 소득 주도 성장의 주인공 장하성 주중대사의 동생이라는 점에서 논란은 더욱더 확산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그동안 정권감이 주식시장에서는 디스커버리의 주요 펀드가 장하성 동생 펀드로 불릴 정도였다고 하니까 이것도 본격 조사하면 엄청난 비리가 터져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도 줄줄이 실세들이 꼬리를 물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려진 바 2016년 11월에 설립된 디스커버리는 2017년 상반기만 해도 수탁액이 500억 원 수준이었는데 현재 설정액이 4,933억 원 수준으로 72개 펀드를 운용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년 사이에 은행 정권사들을 판매사로 잡으면서 규모를 대폭 늘린 것인데 이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 경제사령탑으로 장하성 정책실장이 활동한 시기 2017년 5월부터 2018년 11월 이 시기와 맞물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중순 검사를 했지만 아직까지도 경위를 파악 중이라면서 관련 조치를 차일피일 미루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왜 넉장이고 소극적 대응을 하겠습니까? 뭔가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런 추론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통합당에서 가만 놔두면 안 되잖아요. 이런 거 왜 넉장 소극적 대응을 하느냐고 계속 몰아붙여야 되는데, 이 우리만 답답한 건지 통합당이 너무 너긋한 건지 아무리 좋은 건수를 갖다 줘도 해결을 못합니다. 바로 지금 터져 자빠진 대부분의 사건들이 이처럼 큼직한 사건들이기 때문에 범여권의 조직적 수사 방해 및 윤석열 죽이기는 갈수록 노골화될 것이고 사방에서 융단 폭격을 퍼부어댈 것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이미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황운하는 검찰이 자신을 기소하자 격분해서 검찰 쿠데타라고 규정을 했고, 최강욱은 윤 총장은 공수처 수사대상 1호라고 직격탄을 날렸던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이들의 공격은 더 한층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윤석열 총장은 범여권에 윤석열 총장 죽이기에 희생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어떤 일이 있어도 7월 안에 끝장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7월쯤 되면 공수처 출범 목표가 아마 실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시기 전에 어느 정도 이 대형 게이트 사건에 윤곽을 드러내고 잡아들려면 잡아들이고 기소하려면 기소하고 이렇게 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주면 미래통합당이나 국민의당이 윤석열 죽이기에 방패효과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윤석열 총장이 그까지 안 가더라도 미래통합당이나 국민의당이 먼저 나서서 윤석열 죽이기를 멈춰라! 그리고 지금 이 터져 자빠진 이 수많은 금융사기 문재인 정권이 책임져라 하고 막 뽑고 디리 뭐가지 걸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안철수 대표 400km 그 마라톤 하지 말고 전체 국민의당 당원 전부 다, 미래통합당 전부 다, 애국 국민들 전체 다 광화문에 모여서 대국민 사기, 금융사기 이 주범을 찾아내라고 막 난리법석을 떨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미 그래도 안철수 대표는 뭔가 감을 잡았어요. 선거 이 기간에 보니까 여권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신라젠 라임 금융사기, 버닝썬 현 정권 비리 수사들을 막기 위해서 윤석열 총장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하면서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통합당과 손을 잡을 수도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요거 이제 통합당만 잘하면 돼. 물론 뭐 통합당도 총선 기간 동안에 여당이 쪽수로 밀어붙여서 윤석열 채내기식 검찰 개혁을 할 수 없도록 막아야 한다. 윤 총장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번 선거에서 통합당이 꼭 국회 가반 의석을 차지해야 한다고 역설했는데 참패했잖아요. 그래도 윤석열 총장 지키기에 앞서야 됩니다. 미래통합당이. 이제 윤석열 감찰까지 한다고 하면 윤석열 총장도 조금씩 흔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가 됐든 통합당의 총선 참패, 여기에 이어서 윤석열 검찰까지 흔들리면 대한민국은 살아남을 길이 없습니다. 여당은 그간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과 조국 수사와 관련해서 검찰과 갈등 구도를 계속해서 형성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여당의 득세로 윤석열 총장의 입지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찬스라고 더 도끼를 뿜어낼 것입니다. 모든 국민이 보시다시피 범여권의 공격에 대비해서 윤석열 총장 지키기에 나서야 됩니다. 그래서 펀드 사기 천국의 그 족쇄로 이 정권의 무소불위를 올가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윤석열 총장이 울산시장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서 몸통을 딱 잡아다가 법의 심판대 위에 세워서 보내야 될 곳이 한 곳 있지 않습니까? 과연 그 몸통이 임종석인지 문재인인지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윤석열 총장께서 바로 그 몸통을 핀셋으로 쭉 뽑아 올려서 법의 심판으로 350년의 형량이 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끝까지 뉴스 까보기를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